연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5년 5월 31일 토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오늘이 어느덧 양력 5월 말일이군요. 예, 그리고 오늘은 음력 5월 5일 단오날입니다. 우리 민족의 3대 명절 중에 하나로 농경사회에서는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던 큰 그런 명절이었죠. 지금은 그 의미가 많이 희미해졌지만 농사를 연구하고 짓는 우리에게는 꼭 기억해야 할 날이기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그러한 이야기로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이야기, 그 중에서도 배신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비치는 곳은 저희 인삼밭입니다. 인삼은 그 좀 특이한 작물이죠. 지금도 농업에서 좀 어렵게 취급을 하고 있고 특수 작물로 재배가 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마 이런 거 다 아실래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농사를 직접 경험하시거나 체험하시고 진행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연구원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뭘 모르냐고요? 예, 고추가 병을 이제 경작을 하다가요. 고추 농사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탄저병이 와서 올해 다 병들어 죽었어. 와서 실패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농작물이 올해 오이를 심었는데 흰가루병이 너무 많고 어떠한 진딧물의 피해도 있어. 그래서 오이가 다 죽었어. 그래서 다시 다른 걸로 심었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그러니까 농작물이 죽었다는 얘기, 썩었다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인삼은 그런 표현을 안 한다는 것이죠. 네. 인삼은 아, 올해는 삼이 좀 많이 나갔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삼이 썩었다. 죽었다. 이런 표현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 농사에서 조금 어렵고 약성이 특이하게 있는 그러한 작물이죠. 그래서 조금 신성시하는 그러한 표현을 쓴다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은 지식인 사회입니다. 이제는 어떠한 물질은 과학으로다가 증명해서 다 나누어서 세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인데 농사만큼은 자신 있게 잘들 하고 있지만 과연 자연 앞에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지금 농사를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른다는 것이죠. 네, 농사는 자연입니다. 자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작물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더 그 작목별로다가 어떻게 농사를 진행해야 되는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오늘의 주제는 배신인데 절대 농사는 정확하게 자연에서 이루어지지 배신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말이 있죠. 검은 머리는 거두는 게 아니다. 아마 다들 이야기 경험도 아마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럴 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도움받은 사람이 결국 그 은혜를 저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도와줬는데 배신당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그러한 말이겠죠. 우리는 종종 이런 경우를 보며 뒤통수 맞았다 이러한 표현도 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되고 배울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을 배신한다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배신은 사람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자연의 질량, 이동의 법칙을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회사의 사장이 직원에게 매달 급여를 주고 일을 시킵니다. 시간이 흘러 그 직원은 나이가 들고 다른 가능성을 찾아 떠날 때가 됩니다. 아니면 질량이 모자라 떠날 수밖에 없고요. 왜일까요? 그는 그 회사에서 일을 했지만 성장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돈은 받았지만 그 안에 지적, 정신적 프로그램, 즉 사람답게 성장하는 그러한 과정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떠난 것은 배신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동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예를 들어 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괴로워합니다. 가슴이 아프죠. 하지만 사기를 친 사람은 웃고 있죠. 여유롭게 지냅니다. 우리는 그를 나쁜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사기 친 사람을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사기를 당한 사람이 왜 상처를 받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상처를 받은 쪽이 아픈 사람이고 그 아픔은 치료되어야 하는 증상입니다. 사기를 친 사람은 그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그 선택을 한 것뿐입니다. 그게 거짓말이든 속임수든 그에게 그럴 이유가 생긴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행동을 속이는 사람의 지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물론 그 지혜는 건강한 지혜가 아니죠. 그 역시 현실의 반영이죠. 또 말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말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하는 것입니다. 네, 이 방출의 연결을 어떤 회사 직원과 사장,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기꾼과 사기 당한 자를 한번 연결시켜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비물질 에너지의 역할, 네, 이 질량으로다가 우리는 움직인다는 것. 네,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의 파동이 말이라는 그릇에 담겨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죠. 수백 년, 수천 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가 축적되어 만들어진 논리, 그러한 체계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먹고 익히며 인간에서 사람이 되어갑니다. 저 역시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먼저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흔적과 희생 덕분이죠.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은 없다. 예, 이렇게 우리 사회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식당이든 기업이든 주인과 직원이 있습니다. 고용이라는 이름으로 관계가 형성되죠. 하지만 실상은 어떨까요? 돈만큼 일해라. 네가 받은 월급만큼 해. 이 말 속에는 숨은 문장이 있습니다. 넌 내 미치다. 하지만 그 직원은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성장해야 하고 배워야 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주인은 성장시켜줘야 되고 배워서요. 그 사람을 지금보다는 지금처럼 돈으로 붙들어 매놓는 것이 아니라 더 지적인 성장을 요해야 된다는 것이죠. 돈을 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을 주고 지식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지성과 인격이 자라야 그 조직도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배신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돈만 있고 본인의 성장이 없을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하죠. 배신당했다고. 아닙니다. 그건 성장하지 못한 관계의 해체일 뿐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농사에 담았습니다. 이장집 에너지 농법은 단순한 농법이 아닙니다. 자연을 배우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그러한 농사입니다. 지적으로 성장해야 지적인 농사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땅을 일구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을 동시에 일구는 것입니다. 지금 이 화면 속에 이 작물들이 푸르름을 갖고 너무나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농사를 잘 짓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에너지로 자연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 앞에 화면은 낙엽입니다. 도시의 가로수에서 떨어진 낙엽입니다. 도시에서는 쓰레기 취급을 받지만 이곳에선 고온 발열 발효 과정을 통해서 토양의 유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도시에 버려진 자원이 시골에 자양분이 되고 그 농산물은 다시 도시로 돌아가서 유기농 밥상으로 사람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것이 바로 농민이 존중을 넘어 존경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탄소를 줄이고 건강을 지키며 사람을 키우는 그러한 농사,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연구원 여러분, 오늘 나눈 이야기 배신이라는 단어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성장과 사람, 자연의 흐름,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이야기들, 자연 속에 묻혀진 그러한 많은 이야기들, 우리는 왜 아픔이 오는지, 왜 힘들어 하는지에 대한 것을 이 채널에서 하나하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제는 덮어두지 말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할 때이죠. 이장집 에너지 농법은 그러한 철학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 사회와 농촌, 에너지와 윤리까지 모두를 담아내는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곳은 도심의 낙엽을 약 1000톤 분량을 모아서 토양 발효제를 만들기 시작한 곳입니다. 고온 발열 발효 속에 자연의 많은 에너지가 생성되겠죠. 이 노하우나 기술을 원하시거나 배우고 싶은 분은 문을 두드리세요. 지금 이곳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